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라의 중국어 강사 나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동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문에 관한 또 자세한 얘기는 우리 그 기초문법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문장을 만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연동문은 동작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 문장 안에 들어온다. 이때 이 여러 개의 동작을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로 남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되지? 요게.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시간적인 순서대로 넣어라. 이게 연동문의 포인트입니다. 관건이에요. 그게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동양적인 사고는 시간적인 공간이 굉장히 큰 그 기본적인 사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범위로 들어오는 게 동양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어로도 전달이 됐고, 영어는 그거랑 반대기 때문에 우리랑 약간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어도 우리 동양에서 같이 똑같이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어떤 행동,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문장을 만들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랑 중국어랑은 그 시간적인 순서를 꼭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문장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로 연동문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동작이 만약에 목적을 말하고 싶다, 목적을 말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목적은 마지막에 넣어준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면 보통은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 동사로 넣어준다. 그리고 첫 번째 동사 나왔던 거는 그 목적을 하기 위해 거쳐가야 할 그 과정, 요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뒤에 뭐 이제 또 다시 그 목적이 끝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시간적 순서대로 쭉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우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걔는 약간 좀 특이한 애가 있습니다. 뭔가 꾸미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서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문장에서 보셔야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신 분들은 4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당신이 가서 프린터 한 대 사오세요 라고 했네요. 프린터가 고장났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고장냈으니까 네가 가서 사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1번. 당신이 가서 프린터 한 대 사오세요. 여기 동작 몇 개인가 보세요. 동작 몇 개예요? 동작이 가야 되는 동작 하나 있고, 사야 되는 동작 있고, 또 돌아와야 되네요. 그죠? 이 세 가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말을 해야 되느냐가 우리는 문장을 지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 이제 만들어 보게 되면은 가다, 사다, 돌아오다. 요 순서 어떻게 놓는다고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그러면 가는 게 먼저예요? 사는 게 먼저예요? 가야 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는 게 먼저예요?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사고 나서 돌아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는 가서 사고 돌아온다. 요 순서대로 쭉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러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사러 이 부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동작을 거쳐서 가는 그런 느낌. 이런 것까지 주는 게 바로 연동문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去 사다 마이, 이제 마이에는 짝꿍이 있네요. 뭐를? 이 부분인 거죠. 목적어. 뭐를 사야 돼요? 이台 打印机, 그쵸? 한 대의 프린터, 그게 사는 거에 걸렸습니다. 마이 이台 打印机, 그죠? 그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回来,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산 다음에 돌아오는 거니까 요거는 다시 시간적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你去买一台打印机回来你去买一台打印机回来你去买一台打印机回来 2번. 나 집을 나서고 나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집에 문 밖에 나오고 나서, 그죠?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그래서 문을 딱 이렇게 나온 거죠. 집을 나서고 나서 핸드폰 잃어버렸네. 요겁니다. 밖에 나가고 핸드폰 찾아, 핸드폰 어딨지? 분명히 집에서 나온 다음에 잃어버렸는데 요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집을 나서고 나서 핸드폰 잃어버렸어. 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을 나서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집을 나서다. 집을 나서다 하게 되면은 우리 집을 나서니까 나갈 출자 써갖고 추지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추지야 하면은 출가하는 겁니다. 그죠? 출가 아니고 우리 문을 나서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문 이 표현 우리
일상생활에 나 이제 막 나왔어 이런 얘기 할 때 출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고 출근이라는 행동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띄울러 잃어버리다죠. 그 다음에 뭐를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갑니다. 나는 집을 나섰어. 그리고 나서 잃어버렸어. 이렇게 만드는 순서 되겠습니다. 나는 我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그 다음에 잃어버렸어요. 띄울러 뭐를? 手机我出门丢了手机我出门丢了手机我出门丢了手机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러가 붙었습니다. 우리 러는 동사 뒤에 붙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동작이 발생했을 때 넣는 게 바로 러예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혹시 또 이렇게 복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장도 이렇게 틈틈이 넣는데 요 러는 그래서 연동문에서 어디 붙어야 되는가? 동사 뒤에 붙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붙여야 되는가? 그거는 마지막 동사 뒤에 붙이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동작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 중간 동작 거쳤다는 거, 그죠? 그 거친 게 다 이미 발생을 해야 마지막 동작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동작이 발생했다는 건 이미 앞에 있는 거 다 지나왔다, 발생했다, 요걸 의미하기 때문에 연동문에서 러는 마지막 동사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너희는 광화문에 가서 5호선을 타라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길 가다가 요즘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으니까 뭐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광화문 가서 5호선 타세요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있죠? 그거 상상하시면서 문장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 두 가지 뭐예요? 가는 것과 타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는 거 먼저 해요? 타는 거 먼저 해요? 지금은 타고 가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서 타란 얘기 하고 싶으니까 가다, 去, 그 다음에 타다, 做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목적어는 얘네 바로 뒤에 이렇게 따라 나오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너희는 你们 광화문에 가서 去光化门 그쵸? 5호선을 타세요. 坐5号线你们去光化门坐5号线你们去光化门坐5号线你们去光化门坐5号线 4번 우리는 3호선을 타고 7호선으로 갈아탄다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동작은 타고 그 다음에 갈아타고 그죠?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갈아타다 라는 동작, 갈아타다 라는 동사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은 지금 외워두십시오. 换乘입니다. 换乘 환승이죠. 환승. 네, 그래서 그 단어 换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우리는 我们 3호선을 탑니다. 坐3号线坐3号线 그쵸? 3호선을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아탑니다. 7호선으로 갈게요. 换乘7号线我们坐3号线换乘7号线我们坐3号线换乘7号线我们坐3号线换成7号线 5번 그들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라고 하고 있네요. 요즘에 이제 코딩을 워낙 또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코딩 한참 이제 의무교육 해갖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그들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장을 딱 봤을 때 요거를 덩어리를 꺼내는 거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동사가 뭐지? 그죠? 여기서 동사 뭐야? 사용하다 그리고 만들다. 지금 뭐죠? 그죠? 만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게 먼저인지 만든 게 먼저인지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사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사용하다 먼저 만들다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딱 봤더니 사용해서 라고 하면서 이 사용하는 도구, 수단을 거쳐서 요거를 만들어냈구나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문법적 용어로 풀어놓으면 이제 뭐 첫 번째 동사는 뭐 수단이나 수단이 된다.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문장에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 본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들은 탐은 컴퓨터를 사용하다. 그러니까 사용하다 컴퓨터를 가야 되는 거죠. 用电脑 그쵸? 用电脑 아니면 使用电脑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간단한 프로그램이네요. 자, 그러면 만들다 하면은 做 근데 간단한 프로그램 하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관형어 사용해서 简单的程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他们用电脑做简单的程序他们用电脑做简单的程序他们用电脑做简单的程序 6번 갈게요. 자, 쇼핑을 가지도 않고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아. 왜 그렇죠? 네, 이제 조금 약간 우울한 그런 일이 조금 있나요? 밖에 좀 나가야 될 텐데 안 나가니까 이런 문장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갈게요. 쇼핑을 가지도 않고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아. 요거 연동문은 요 두 개의 문장이죠. 지금 그게 연동문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문장 안에서 두 번째 문장 안에서 이미 연동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다 뭐하러? 쇼핑을. 그죠? 그게 바로 쇼핑을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가다 뭐하러 가는지. 쇼핑을 하러 간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갑니다. 뭐하러? 친구를 만나러.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볼게요. 쇼핑을 가다 하게 되면은 去逛街 이렇게 되죠. 逛街 쇼핑하답니다. 쇼핑을 하러 가는 거니까 去逛街 하시면 되는 거고요. 친구를 만나러 가다. 요때는 친구 찾으러 간다. 이런 표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去找朋友 하시면 친구 만나러 가는 느낌 되겠습니다. 去가 먼저죠. 그 다음에 找 해야 되니까요. 去找朋友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다 안 한대요. 문장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 연동문에서 부정을 하려면 첫 번째 동작을 부정해버리면 처음부터 동작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에 것도 당연히 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앞에다가 부정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쇼핑을 가지도 않고 不去逛街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는다. 也不去找朋友不去逛街也不去找朋友不去逛街也不去找朋友不去逛街也不去找朋友 7번 우리 회의를 열어서 이 일을 토론 좀 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회의 여는 이유가 뭐예요? 토론하려고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죠? 목적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두 번째 동사에 올 것이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 과정을 거쳐서 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토론하겠죠. 그거 보겠습니다. 우리는 我们 그죠? 회의를 열다 开会 미팅하다죠. 开会 왜 열었다고요? 토론 좀 하려고요. 讨论一下 토론 좀 합시다 했으니까 讨论一下 뭐에 대해서? 这件事 이 일에 대해서요. 이거는 이제 讨论의 목적어 这件事 오게 되는 거죠. 문장 쭉 만들어 볼게요. 我们开会讨论一下这件事我们开会讨论一下这件事我们开会讨论一下这件事 8번 저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문장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들 거예요. 나는 몇 개의 질문이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몇 개의 질문 하니까 이 질문을 다 이제 꾸며갖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걸요? 我有想问你的几个问题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시죠?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특이한 부분이 돼서 나옵니다. 중국어에서는 여우가 나오면 제1동사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나서 뭐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문장이 동작이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사실 만들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我有几个问题 나는 있습니다. 몇 개의 질문이 그리고 나서 뭐 할 건데요? 想问你 당신에게 물을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물을 몇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한국어에서는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쭉 꾸며버리지만 이거는 중국인의 그 사유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우를 써서 我有几个问题 저는 몇 개의 질문이 있어서 당신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완벽한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我有几个问题想问你我有几个问题想问你我有几个问题想问你 9번입니다. 저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있다라는 동사가 또 나왔네요. 요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쓸 때는 요가 뭐라고요? 제1동사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지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일이 있어요. 요거 먼저 만들면 되겠네요. 저는 我 있습니다. 有 일이요. 是 그죠? 我有事 나 일이 있어요. 我有事 그래서 뭐 하고 싶다고요? 想请假 想请假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요는 첫 번째 동사 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가볼게요. 我有事想请假我有事想请假我有事想请假 10번 우리 부모님이 돈을 빌려서 나한테 주셨어. 아주 급한 일로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방법을 찾아셔서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또 저한테 주신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자, 이런 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돈을 빌리다라는 동작을 했을 거고 다시 나한테 주는 동작까지 했겠죠? 그러면 빌리는 거 먼저예요? 주는 거 먼저예요? 빌려서 주신 거죠. 없던 돈을 먼저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주신 겁니다. 요 순서대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이 我的父母 그쵸? 我的父母 우리 부모님이 돈을 빌렸어요. 借钱借钱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에게 주셨어요. 给我了我父母借钱给我了我父母借钱给我了我父母借钱给我了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연동문 만들어 봤습니다. 동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어질 때 어떤 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시간적인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 된다. 요거 기본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에서 목적처럼 이제 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을 때는 마지막 게 목적이 된다. 그리고 뭐 러가 넣고 싶거나 부정사 뿌가 넣고 싶을 때는 어디에 넣느냐 요것도 수업 중간중간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 동사가 나올 때는 제1동사 요걸로 보시고 자꾸 명사를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요 한 다음에 갖고 있는 건 뭔지 걔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연동문의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大家辛苦了，我们下次再见，拜拜。